이번에는 논쟁이나 말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선 전국에서 이준석 리스크라는 말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엘리트 출신의 젊은 당대표가 당을 총괄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자신의 말을 줄이고 다른 대선 주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자신의 말만 하고 오히려 말싸움하면서 이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준석 대표를 원희룡 대선 주자는 대놓고 듣지 않으려 하고 자꾸 말로 이기려 한다고 평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정말 그런 인물인지는 굳이 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평을 듣는 이준석 대표의 처신이 지혜롭고 현명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 세상을 얻고자 한다면 때론 침묵하고 듣기를 즐겨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처럼 자기 말을 앞세워 논쟁에서 이기려 하는 것입니다. 젊고 재기 발랄할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어서는 말로 이기면 정말로 이기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허나 이것은 결단코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헛똑똑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겠습니까? 삶의지혜는 스스로 구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인생은 짧고 지혜는 너무나 넓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파스칼이 아는 만큼 모른다고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지적 한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쌓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안다고 하더라도 거만하지 않으며 헛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칭기스칸이 왜 천하를 군림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나는 내 이름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는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처럼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 자신이 똑똑한 줄 알고 크게 떠드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 못하면서 다른 사람 욕하는 데 앞장서는 정치가를 보면 정말 꼴물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자신의 견해를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으면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절대적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하여 자신의 견해를 무작정 꺾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말만 옳다는 듯 남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앞세워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모두는 어느 정도 자기만의 편견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 보면 스스로 자기 생각에 갇혀 진리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지나치게 내세우게 되면 상대를 무시하는 꼴이 되어 다른 사람의 판감을 사 결국 좌절과 실패를 맛보기 쉽습니다. 분명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면 다른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입장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할 때 서로 생각이 같을 것이라는 생각부터 지워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를 때는 반론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내세우는 근거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양보하여 입장차를 좁혀 중도 의기를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입장차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생각에 반대를 하게 되면 큰 대사를 그르치게 됩니다. 진정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열린 마음은 도량도 넓히지만 다른 사람의 지혜를 주워 담을 수 있어 그만큼 진리에 접근하기 용이해집니다. 반대로 닫힌 마음은 자기밖에 담을 수 없어 옹색하고 옹졸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싶다면 말을 아끼고 듣는 것을 즐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전을 즐겨 읽는 것도 성인들의 고견을 듣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한비자는 성인들을 스승 삼아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관중과 같이 사리에 밝은 사람과 숯분과 같이 슬기로운 사람도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늙은 말이나 개미를 스승으로 삼았다. 요즘 사람들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고 성인들의 지혜를 스승으로 삼을 줄 모르니 이 또한 허물이 아니겠는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도 논쟁이나 말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논쟁은 사실상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0분 토론을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는가? 보면 대다수가 명분을 얻기 위한 말싸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논쟁할 때는 이기기 위해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옳아도 자기의 입장과 다르면 수긍하기는커녕 반박하려 하고, 반박이 또 다른 반박을 낳아 고성만 오고 가다 끝이 납니다. 특히 정치가의 경우 말싸움과 논쟁의 이면에는 이겨야만 하는 강한 권력의 의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승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리한 증거가 나와도 정당하고 합리화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소모적인 논쟁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는데 힘쓰는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인간 처세수로 다닌 데일 카네기는 자신이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 쓸데없는 사사로운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헛똑똑이 되지 말라고 링컨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향상을 위해서는 사사로운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법이다. 논쟁 뒤에는 반드시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자제력을 잃기 마련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더욱 논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쪽이 반쯤의 타당성밖에 없을 경우에는 아무리 중대한 일이라도 상대방에게 양보하라. 이쪽이 다 옳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작은 일이라면 양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를테면 개에게 물려서 그 개를 죽인들 물린 상처는 치유될 수 없는 법이다. 특히 국가나 정당을 이끄는 지도자라면 자신이 직접 나설 것이 아니라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옆에 두고 항상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자를 곁에 두고 자문을 구할 수 있다면 천하를 손에 넣을 수 있지만 나무 충원을 무시하면 결국 패배자가 됩니다. 유방이 천하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도 천리길을 보는 장자방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며, 유비가 황제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신출귀무랑 제갈공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스승인 범증의 말을 무시한 항우와 전풍의 충언을 듣지 않은 원수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어도 자신보다 우월한 능력의 소유자를 곁에 두는 것은 어지러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준석 리스크처럼 지도자가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말을 앞세우고 남을 무시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자기 말만 하는 헛똑똑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 그 속에서 지혜를 얻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